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될 한자는 이제 고조선에 위만이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앞에서 봤었던 부여보다 한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자가 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자 사료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 키워드를 찾아낸다면 충분히 어렴풋하게나마 그 핵심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조금씩 계속 다가가면 분명히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의 위만집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이는 글자 6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금이 아니 부자에 죽을 사자고요. 그 다음에 그것,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준할 준자에 설립자다. 그래서 6글자는 굉장히 좀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니 불자와 똑같은 거니까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준하야 뭐 옥립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오늘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정말 이거 큰일 난다는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자 사료에서 그래서 한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더 배경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어떤 이 기자, 그 아들, 이거 기자 조선할 때 그 기자 아니야? 혹시 또 이렇게도 접근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자 조선할 때 기자는 위에 이렇게 축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써졌을 때 기자가 그 기자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오류들을 미리 예측을 한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이름, 왕 이름임을 역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역사 지식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부왕이 죽자 이렇게 되죠. 그 아들 준이 왕으로 옹립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0여 년 이렇게 되는데 이 20여 년에서 여자가 이제 남을 여자죠. 남을 여자 한번 이것도 눈여겨 봐두세요. 그래서 남을 여자는 뭐 여유롭다 할 때, 그죠? 그때 쓰는 거고 여분 남아있는 부분 할 때 여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여자를 그렇게 굳이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20여 년이 지났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제 한자 해석을 할 때 이 이자가 나오면 일단 좀 건너뛰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리고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그래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앞뒤 문장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와 준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베풀 진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항목할 때 항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베풀고 항목이 그 다음 뒤에 있는 글자는 일반적인 글자인데 요거는 기죠, 기. 일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진과 항이라는 것을 베풀고 항목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부왕이 죽고 준왕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진한 교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 최초의 통일 국가였었던 진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한나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변화 과정에서 진나라 말기에 이 진을 흔들었었던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 농민봉기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승과 그 다음에 과, 오, 광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은요 이 진승을 가리키는
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 해석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지식이 사료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진승이라고 했을 때 뒤에 항, 하는 느낌 와야 됩니다. 이게 진승이면 뒤에 있는 항은 그렇죠.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었던 누구를 뜻한다? 항우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네,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부왕이 죽고 준왕이 옹립되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진승과 항우가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는 뭐 고조선에서 그렇게 일으켰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정말 간단하게 확인 들어갑니다. 천하가 어지러울 란자죠. 그래서 란자도 우리가 참 많이 보긴 하는데 뭐 이 정도 글자는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봅니다.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뭐 동학난 할 때 그죠? 자, 물론 동학난이라고 쓰는 걸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로 난자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준왕이 왕이 되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20여 년이 지난 정도에 진승과 항우가 중국에서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봉기를 일으켜서 천하가 어지러웠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제비연자고요. 가지런할 제자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또는 이제 성시에서는 조자죠. 그래서 이것도 제비와 가지런하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걸 보면서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에도 제법 좀 쓰는데요. 근심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숫자죠. 그래서 우수에 가득 차다 할 때 숫자인데, 그럼 이거는 근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울 고자죠. 그러면 결국은 근심과 괴로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이 6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연나라와 제나라와 조나라 백성들이 근심에 빠져서 괴로워했다. 라고 동사식으로 요 수고는 괴로워했다. 라고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뭐 저는 사실 잊어도 상관없다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는 점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 한 글자만 하더라도 점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또 이 점점처럼 그냥 초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할망자에 갈왕자죠. 자, 그리고 뒤에 준이 나오니까 결국 이 준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준왕이 되겠네요. 그러면 백성들이 근심과 고통에 빠져서 점점 망해서 준왕에게로 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망해서 준왕에게로 갔다. 조금 이제 의역본을 보면 고급스럽게 준왕에게 망명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준자가 또 나옵니다. 이제 준이 세 번째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준자는 그냥 기준할 때 준자이지만 한자는 한번 충분히 기억을 했을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 사료를 보다 보면 이 글자도 조금 많이 나와요. 이게 네라고 도금을 하는데 이에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에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둘치자가 있습니다. 그죠? 두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서방이라는 것을 또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서방에 두었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저한테 이제 한자 해석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글자입니다. 지자. 자, 지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하면 오브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브. 무엇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명사로, 지시대명사죠. 그것이라고 할 때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역시 조금 이제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준왕이 두었다 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만약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해석도 가능할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망명해 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준왕은 그 망명해 온 자들을 서방에 두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어라고 하는 거, 어조사, 이것도 세라고 그냥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뒤에 단어하고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해석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서방에 두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한 세 줄 정도의 문장에서 한자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깔끔하게 지워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요. 자, 푸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왕이 되었고요. 립. 그 다음에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진승과 항우가 봉기를 일으켜서 천하가 어지러웠다. 물론 이거는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백성들이 근심에 빠졌고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초초 점점 망왕, 망명했다. 준왕에게로 이렇게 망명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 준왕은 그들을 망명해온 자들을 서방에 두었다. 이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에 준왕은 그들을 서방에 두었다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여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는 한자를 1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을 보시면서 한자 한 개 한 개를 다시 조금은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그러시면서 초반에는 한자 한 개 한 개를 외워가는 공부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절대 천자문으로 하지 마시고 사료 속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한자를 외워가는 습관을 꼭 들여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봤었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연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연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연인이라고 한다면 연나라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연나라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위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만자, 가득 찰 만자가 될 건데요. 이게 이제 가득 찬다, 지킨다 이거 아닌가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우리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알 수 있는 바로 누가 됩니까? 바로 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나라 사람 위만이 뒤에 망명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한자로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아까 앞에서처럼 부왕이나 그 다음에 준왕이나 그리고 진승이나 항우 이런 사람들처럼 위만 정도만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해 두신다면 정말 이 6글자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사람 위만이 망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할 위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이제 한때는 약간 사람들이 좀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좀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옷복자예요. 자, 이것도 한자를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오랑캐 옷 또는 이제 오랑캐 복장 이렇게 될 건데 도대체 오랑캐 복장 이렇게 읽을 때 보통은 읽는 나의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자료 출처는 넣어두진 않았지만 한글본에 보면 이 자료 출처는 삼국지 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진수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요.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중국 사람이 쓴 거죠. 따라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호복, 오랑캐 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의 옷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랑캐 복장. 어쨌든 직영을 하자면 오랑캐 복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쪽으로요. 그 다음에 도. 이거는 이제 건너갔다. 이 도자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그죠? 제도할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건너갔다 라고 보면 되겠죠. 또 뒤에 고유명사가 나오네요.
자, 폐수가 나옵니다. 폐수.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폐수를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자라고 하는 것도 굳이 뜻을 찾아보면 그냥 강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폐자가 무슨 폐자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폐수를 건너갔다. 그리고요. 자, 뒤에 나오는 글자가 요게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라고 도금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까? 네, 할 때 예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준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 준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글자가 이게 항상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내리다라고 할 때 강, 그래서 승강기 할 때도 이 강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앞뒤 상황을 보면은 항복하다의 항,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써요. 계속 이 글자는 이 두 가지를 염두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간다는 건지 아니면 항복한다는 건지를 문맥상에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 이거는 네, 준왕에 이르러서 내려간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왕에 이르러서 항복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강으로도 도금이 되면 내리다. 그 다음에 항으로 도금이 되면 항복하다. 그렇게 된다는 걸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까요? 옛날에 사람 위만이 망명을 했고 그 다음에 호복을 입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위자인데요. 뭐뭐 하다라고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호복이 나오니까 호복을 입고서 망명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 폐수를 건너갔다. 아니면 동쪽으로 가서 폐수를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준왕에게 이르러서 항복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한참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뒤에가 아니라 첫 번째 글자죠. 썰을 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준왕에게 가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구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구할 구자고 그 다음에 살 것자고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 서쪽 세계, 서쪽 경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준왕이가 상복을 했는데요. 누가? 위만이. 그죠? 위만이 준왕이 가서 항복을 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형세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서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네, 이렇게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문장상으로는 준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쪽 경계에서 살 수 있게 하게끔 구한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한국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말을 하면 됩니까? 준하에게 가서 서쪽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거들 숫자죠. 무언가를 걷어낼 때, 그래서 세금을 걷을 때도 이 숫자를 좀 씁니다. 그리고 네, 뒤에 중국 망명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망명을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망명이라는 것은 망명한 사람들이라고 의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거두어 드린다.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금 거둘 때 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할 위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선은 역시 고유명사인데 요거부터 먼저 밑줄을 쳐볼게요. 번병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조선은 제가 고유명사니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자라고 하는 거, 이 번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법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뭐 번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번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왕을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번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중앙에 황제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왕, 번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번자입니다.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울타리 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또 울타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 그대로 번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병풍입니다. 그럼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병풍. 그렇게 해석을 하느니 그냥 어떤 느낌, 뭔가 저 바깥에서 보호해주는 번병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의 번병으로 위 삼았다라고 또 의역을 한번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것을 역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준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준왕이 뒤에 보니까 믿을 신자가 나옵니다. 그죠? 준왕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용자에다가 요 삿갓을 씌워 놓은 건데 이게 총해야 하다 할 때 총자죠. 총. 그래서 그냥 사랑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사랑했다고 하면 저는 느낌이 안 사는 것 같고요. 그냥 네, 준왕은 믿고 총애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뒤에 치자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 지는 만약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위만이 될 거고요. 아니면 위만이 말한 이것을 이라고 전체적으로 대명사로 삼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준왕은 그것을 믿고 총애했다. 총애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만일 가능성이 또 높아지긴 하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내가지고 지위를 밑줄 쳐가지고 사람을 묻는다면 앞에 있는 위만을 찾아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배자가 나오는데 이 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절하다 아니면 공경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실제로 해석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위, 할 위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로 했다, 공경해서 뭐 이렇게 하면 말은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자가 그래서 공경한다 또는 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직을 주는 것, 관직을 주는 것을 배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직으로 박사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관직을 주어서 박사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도 되겠죠? 그냥 관직을 주었다라는 말을 빼고 네, 박사로 삼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주 간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뒤에 줄 사자입니다. 뭔가를 줄 때. 그리고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도금은 돼요. 규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규라고 도금은 되는데 역시 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의미를 찾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해석이 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옛날에 있었던 일로서 뭔가 너가 이것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창을 내려주는 것을 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홀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또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냥 박사를 삼았다라고 해석을 끝내도 되고요. 박사를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표하는 규를 주었다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었다라는 거니까 그냥 규를 주었다. 라는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이제 봉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봉건제 할 때도 봉이고요. 무엇에 봉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봉했다. 뒤에 백리가 나오네요. 그러면 백리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땅의 어떤 넓이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백리의 땅을 봉해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뒤에 명령, 명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기도 하고 어떤 정자체로 좀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령이라고 쓰기도 하죠.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 수, 지킬 수, 서쪽, 그 다음 변경, 변자죠. 한자는 뭔가 획수가 굉장히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보통 한자를 외울 때 변자는 잘 안 까먹더라고요. 쓰라고 하면 막상 이렇게 손이 잘 안 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서쪽 변경을 지키게 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깔끔하게 지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을 했고요. 그리고 망명할 때 호복, 오랑캐 옷을 입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 호복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랑캐 옷이기 때문에 고조선 옷으로 보통 어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조선 옷을 입고서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갔다. 그리고 준왕에게 이르러 도착하여 항복하였다. 자, 그래서 그 위만이 준왕에게 말하기를 서쪽 경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구하였다. 자, 그냥 저는 편하게 준왕에게 서쪽 경계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망명 온 자들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조선의 번병으로 하였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은 뭔가 번병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주체는 준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번병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줄 준왕은 믿고 총애하였다. 그래서 박사로 하였다. 벼슬을 주어. 배자요. 자, 이거는 뭐 사실 해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벼슬을 주어 박사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도 줬냐면 백리의 땅도 봉해 주었고요. 그리고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놓고 보면 또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자가 될 건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만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우리가 보아왔으니까 이거는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위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만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게 유라는 글자인데요. 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뭐 유도하다 아니면 유혹하다 심지어 뭐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이지만 아이들을 유괴하다 할 때 쓰는 유자죠. 그래서 꿰어내다, 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또 이것을 지금 무슨 당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자,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자는 아까 앞에서부터 망에서 오는 사람들을 의미했었고요. 따라서 망명에서 온 무리들을 계속 꿰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만이 망명에서 온 무리들을 꿰어 가지고요. 무리 중자죠. 대중할 때 쓰는 중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점차, 초, 그 다음에 마늘 다자. 자, 그러면 다시 7글자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위만이 망명해 온 무리들을 꿰어서 그 무리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에 넷자, 이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사자가 되는데요. 이게 사자죠. 자, 그리고 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사기친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놓고 본다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요, 저는 그냥 사기쳤다. 솔직히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 요 글자. 자, 요 글자가 우리가 한자 사리를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신을 보낸다 할 때 보낼 견자죠. 보낼 견자.
보낼 견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또 누가 나옵니까? 준이 나오네요. 그러면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렸다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간단하게 한번 이것만 다시 확인할까요? 위만이 네, 망명에 오는 무리들을 꿰어서 점차 그 무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요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했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 거짓으로 고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짓으로 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고 이제 네,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나온 한자에서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지금 이것이 이제 위만이 들어오는 시점이 진이마하고 한으로 네,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건 한나라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병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나라 병사가 10도 10개의 길로서 이르다라는 뜻이죠. 이를 짓자, 도착하다. 자, 그런 네,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 병사가 10길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도착했다. 그래서 내가 위만이 말하는 거니까요. 제가 구하겠습니다. 구할 구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글자지 않습니까? 수기한다. 그러면 수기한다는 것은 이게 잘 숙자고 지킬 위자인데 자서 지킨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4개의 글자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드디어 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마침내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글자가 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환자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도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돌아오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갔다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공격할 공자에 그 다음에 네, 준왕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석은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마침내 돌아와서 준왕을 공격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뭔가 지금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죠? 위만이 계속 중국에서 망명하는 자들을 꼬셔가지고 무리를 이루었고 결국은 준왕에게 거짓말로 뭔가 아뢰고 있죠. 그 거짓말이 뭡니까? 한나라 군사들이 10길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수기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뻥치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네, 그러면 성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준왕이 믿고 성문을 열어주었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공격해버리고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준왕이 무너지는데요. 자, 끝에 문장이 이겁니다. 준과 그 다음에 위만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함께 여자죠. 우리가 오늘날 사실 여자를 많이 보는 거는 여당, 야당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당은 함께 하는 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무리의 바깥에 있는 거니까 제야에 있다고 해서 야당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서 여당 쪽이 되는 거고, 권력을 잡지 않은 쪽이 그 안에 있지 못한 바깥이 되는 거니까 제야,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여자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함께 하다, 같이 하다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전쟁, 싸울 전자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준왕과 위만이 함께 싸웠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런데 불적. 자, 이때는 이제 부적이겠죠. 이제 싸울 이게 적자금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적응하다 지금 갑자기 그렇게만 단어가 생각나는데 대적, 그렇죠. 대적하지 못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조사 야자니까 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대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준항이 대적할 수가 없어서 결론은 점점점점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이 망명해오는 무리를 꿰어서 그 무리가 점차 많아졌고요. 이에 준항에게 사람을 보내서 거짓말로 아뢰게 했고요. 어떤 말을 아뢰게 했느냐 하면 말하기를 한나라 군사가 10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수기하여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준항은 좀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어줬을 거고요. 마침내 준항을 공격하였다. 되돌아서. 그래서 이 되돌아서 화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준항을 공격했다. 그리고 준왕과 위만이 함께 싸웠지만 준왕은 부적야라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준왕이 졌고 누가 집권을 한다? 위만이 집권을 한다. 자, 이런 결과인 거죠. 자, 상당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요. 부연은 정말 간단한 것이었었고 이 고조선에서 위만의 집권을 제가 어느 정도로만 한자를 잘라서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꽤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만의 집권 과정을 봤었는데요. 역시 제가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위만, 그 다음에 부왕, 준왕, 그 다음에 진승, 항우, 그리고 여러 고유명사 아니면 사람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조금 많았지만 역시 복습을 하실 때 여기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한자들이 제법 있으니 또 한 번 더 한자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한자도 한번 복습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신다면 실제로 문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자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